들을만 하세요? 네, 대답은 예. 근데 어렵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오른쪽 그 책을 좀 볼까? 213페이지. 올 7월에 치러졌던 26회 기출문제가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26회 그 문제 있죠? 213페이지. 보기 3번만 보고 옳은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판단해 보세요. 채권자 지속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의미 됐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형성권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니까 반드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을 들였습니다. 중간에 몇 분 갈 줄 알았더니 안 가셔가지고 발을 들였으니까 절대 발 못 빼요. 아셨죠? 우리는 그래도 공부에 대한 공부에 대한 뭐죠? 열기가 좀 있으니까 합격하기 전까지 발 못 빼니까 포기하시고 1년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이 주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커요. 제가 자격증을 따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원 생활도 강사 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갑입니까? 제가 을입니까? 학원하고 저하고 관계, 강사의 관계. 누가 갑이고 누가 을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을입니다. 학원에서 제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부당한, 물론 학원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제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잖아. 부당한 걸 참기 싫어서 때려치려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항상 당당합니다. 자르려면 자르라고. 저는 갈 데 있다 없다. 아니, 갈 데 아까 있다고 보여드렸잖아. 몇 개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은 준 즐거움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좀 든든하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가면 물론 여러분보다는 적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학원에서 갑질을 하면 때려칠 용의는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겠지만 자격증을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그런 즐거움이에요. 실제로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아니다. 자격증을 따는 과정. 그리고 학원 생활 하시면 일단은 돈이 굳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왜? 딴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두 번째, 나이 50, 60 먹고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아요. 학원 오면 친구 사귈 수 있습니다. 사귈 만한 친구가 없으시나요 지금? 아니야. 시간 가면 친구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학원 생활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아침 9시 반까지 오려면 7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도 죄송해요. 여기 직장인이에요. 뭐라고요? 학원 직장이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 반까지 오셔서 싫든 좋든 4시간 수업 듣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 겪다 보시면 여러분 앞으로 자격증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고 인내심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를 어떤 작용합니까? 에 따라 가지고 권리는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권. 권리는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청구권. 권리는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형성권이 있고, 네 번째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한 장 앞으로 보면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항변권이 있습니다. 항변은요, 요 변자가 한자가 좀 하긴 하지만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요. 라는 맥락에서 이것을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항변은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라는 권리를 민법에서 항변이라고 부르고,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유 있는 말대꾸예요. 뭐라고요? 정당한 말대꾸를 뭐라고 한다? 항변이라고 부른다. 근거 있는 말대꾸를 뭐라고 한다? 항변이라고 부릅니다. 항변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 권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것을 민법에서 항변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저에게는 올해 고3짜리 아들 하나 있습니다. 좀 늦게 가는 날은요, 보통 학원 끝나면 11시 정도에 가는데 밤 11시에 들어가면 제 아들놈이요, 고3인 제 아들놈이 고3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켜놓고요, 죽어라고 총 쏘고 있습니다. 저 들어온 줄 알고 모르고 총 쏘고 있습니다. 저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제가. 이 미친 시켜 하면서 컴퓨터 꺼. 자, 저는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컴퓨터 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있어. 전 아버지인데 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못해? 그럼 제 아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내 컴퓨터 가지고 내가 총 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꺼라 마라 하느냐? 라고 해? 아니면 억울한 표정으로 아버지 10시 50분에 집에 왔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학원 생활 하다가 10시 50분에 집에 와가지고 겨우 이제 밥 먹고요. 컴퓨터 켠지 이제 3분 됐다고. 하면 그러면 만일에 제 아들이 아버지 아침 7시에 나가서 학원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10시 50분에 들어와서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이제 컴퓨터 켠지 3분 됐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끌어갑니까? 아니면 좀 하다 끌어갑니까? 제 아들은 인서울은 못해요. 공부 못하는 줄 알고 있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너도 고생했네. 그러면 1시간만 하고 꺼라.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꺼라고 권리 행사했을 때 제 아들이 이유 있는 뭐 했어요? 말대꾸했잖아. 너는 나한테 핸드폰 끄라는 권리가 없다라고 나의 권리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끄는 것을 잠시 잠깐 뭐 하는 거라고요? 거절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항변이라고 합니다. 이유 있는 말대꾸를 뭐라고 한다? 항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있는 말대꾸를 뭐라고 한다? 대항한다라고 한다. 됐나요 지금? 자 보셔봐. 예를 들어서 다른 각도에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갑이 자기 집을 상대방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상적 계약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4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빌라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아마 1,000만 원 정도 계약금 줬을 것 같아. 그리고 향후 5월 1일 날 중도금 치료 약속했고요. 향후 6월 1일 날 남아있는 잔금을 치르고 그 날짜에 등기를 넘겨주기로 아마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보통의 매매의 관례입니다. 계약서 쓰고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마지막 가서 장대금의 지급과 소유권 등기가 같이 한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계약금 지급했고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날짜 6월 1일 왔어요. 6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가서 아저씨 집 사고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잔대금 잔금 주세요. 잔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이런 권리만 있나요? 의무도 있나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만 있어? 자신의 의무도 있어? 자신의 의무도 있죠. 어떤 의무? 어떤 의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해야죠.
쉬운 말로 뭐 등기 권리증 등을 넘겨줘야죠. 그런데 매도인이 자신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 자신의 의무는 뭐 하지 않으면서 이행하지 않으면서 뭐만 달래요? 돈만 달래요. 그러면 을은, 매수인은 뭐라고 항변할 수 있어? 뭐라고? 오늘 잔금 준 날 맞다. 잔금 주겠다. 대신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서류 가져와. 네가 서류를 제공할 때까지 나 잔대금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즉 서류의 이전과 매매대금의 지금 무슨 관계라고요? 보셔봐. 잔대금의 지급과 서류의 등기가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행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럼 보세요. 항변의 권은 을이 갑에게 너 나한테 잔금 받을 권리 없다라고 부인하는 권리가 아니잖아. 네가 나한테 잔금 받을 수 있지만 네가 뭐 할 때까지? 서류 제공할 때까지 너의 권리를 뭐 하겠다? 거절하겠다. 라는 맥락에서 이걸 뭐라고 한다?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가장 중요한 개념,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뭐 하는 권리가 아니라 부인하거나 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부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 권리를 잠시 잠깐 뭐 할 수 있는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전형적인 항변이라고 부르고, 항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가장 국어 시간이 어려운 게 요 단어예요, 지금. 항변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3교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 단어 형성권하고 항변권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민법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항변의 뜻과 형성의 뜻, 형성의 뜻이 뭐라고?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법률 관계가 변동되거나 형성된다. 항변의 뜻은 뭐라고요? 상대방 권리를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거,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얘기 끝. 거기까지 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인강으로 한 번만 더 보세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2번, 3번 뭐라는 얘기 안 할 거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동영상 제공되면 한 번 더 듣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저는 그걸로 감사합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실력이 늘 거예요. 절대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강의 들을 뿐이에요. 이거 공부 아니야. 이거 공부 아니에요. 공부는 집에 가서 혼자 하셔야 돼. 지금 뭐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강의만 듣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절대로 내 것이 안 된다고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은 뭐라고요?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셔야 돼. 동영상만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시험 내년 1월달 가면 성적이 올라갈 건데 이 과정을 겪지 않으시면 내년 1월달 가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부탁합니다. 오늘 강의 들었으면 집에 가서 인강 제공되면 한 번 더 들어보시라고.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다음 주에 또 볼 거잖아요. 인강 안 보면 또 어려워요. 됐어요? 하나씩 쌓이다 보면 성적은 일치월장할 거다. 믿으세요. 이 부분은. 민법은 듣고 단어가 눈에 귀에 들어와야 성적이 오릅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마지막 할 거예요. 오늘 첫날이라 4시간 하기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서 한 30분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 뭐라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좋은 뜻. 저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혹시 뭔 법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는 법은요, 국민 여러분, 이런 행동 하세요라는 법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법 없어. 국민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는 법만 있어. 좋은 말로 표현하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역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려고 법이 존재합니다. 됐나요 지금? 끝. 여러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톱 여기서 제한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생활을 제한하지 않으면요, 사회 개판됩니다. 저는 그 자양동 삽니다. 광진구 자양동 사는데 건대 입구 근처 사는데 한 번씩 그 한강 시민공원에 잠깐 산책을 가거나 놀러를 갑니다. 근데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우리 어르신, 배는 저보다 더 튀어나오는 어르신이 빤스만 입고 메리아스는 입지 않고요, 자전거 타는 거 너무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난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인가요? 아니, 더워서 옷을 벗는 건 이해는 하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나이도 계시고 배는 저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데 빤스만 입고 메리아스를 입지 않고 자전거를 타.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음악을 틀고 안 틀고. 음악은 다 1km 밖에 들리게 음악 크게 틀어놓고 자전거 타고 있어.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뭐라 그래요? 냅둬라.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네가 뭔 상관이냐. 우리 오늘 학원 오셨으면 젊은 우리 친구들 여기 도화지, 몸에다가 도화지 혹시 그린 거 보셨어요? 그림 그리는 거? 문신. 좀 과하게 문신한 애들도 있지 않나요? 조폭도 아니야. 조폭도 아닌데 뭐 하여간 뭐 여기다 나비야 이렇게 그려놓고, 나비 그래 이런 데다 그려놓고, 가슴만 가릴 수 있는 탑 있고, 요거 어때요?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아요? 자, 제 뉘앙스 이해하셨어 지금? 여러분 권리라고 해서 여러분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해버리면 뭐 한다고? 사회 개판된다고요.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사회 개판되는 걸 싫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요 바운더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요 바운더리는. 그런데 요 선을 넘어오는 순간 사회 개판되니까 요 선 넘어오지 마. 요 선이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권리 제한이야. 그러면 요 바운더리 내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이걸 우리 민법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적 자치라 부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은 스스로 뭐 해라? 다스린다. 국가가 관여하지 않겠다. 네 개인의 생활은 스스로 결정해야지 나라가 관여할 건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데 요 선을 넘어와 버리면 사회 개판되니까 여기서는 네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른 것으로 보면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뭐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사척 자체가 허용되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무리 원해도 사척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이게 민법의 근간이에요. 다시 예를 바꿔볼게요. 갑이란 남자가요,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젊은 여자를 세컨 첩을 둡니다. 그래서 어린 첩한테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요, 생활비를 300만 원 주기로 이렇게 첫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적 자체 허용되겠어, 안 되겠어? 잠깐만, 제가 어린 첩을, 젊은 여자를 두면서 첫 계약했습니다. 자, 질문. 저한테 손가락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해? 나의 삶을 뭘 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옷 보이시죠? 다음 주도 입고 올 거고 12월 달도 입고 올 거예요. 옷 한 벌 가지고 저는 1년을 버팁니다. 고기 추석날하고 설날밖에 안 먹어요.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맨밥에 김치만 먹어요. 그 돈에 껴서 첩에게 아파트 사줬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 거야? 저렇게 근검절약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사회생활을 뭐 해버리면, 용납해버리면 뭐 된다고요? 개판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하고 싶어도 하지 말랍니다.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삶은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는 뭐? 사척 자체가 허용되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척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삶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요걸 뭐라고 한다? 사척 자체라 부르고, 요 선 넘어가서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맥락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뭐 하고자? 제한하고자 뭐가 존재한다고요? 법이 존재한다고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런데 이게 웃긴 게요, 법의 종류가 2가지 있대요. 들어보셔요. 법에는 웃긴 게 강행 규정이라는 법이 있고요, 법에는 임의 규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의 뜻은 뭐냐면, 그 규정이, 적지 마세요, 읽어드릴 테니까 좀 이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제일 중요한 여기 관계 있는 법을 강행 규정이라 부릅니다. 그 규정의 성격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어. 임의 규정은 뭐냐면 반대로 옵니다. 내용 똑같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임의 규정이라 불러. 그래서 그 법의 성격이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강행 규정이라 부르고,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이걸 뭐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됐나요? 모든 법이 다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법의 성격이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뭐라고 부르고? 강행 규정. 그럼 여기 갑니다. 만일에 법 중에 강행 규정을 위반한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 계약이 강행 규정 위반했어. 그러면 이런 계약은 사회가 유지되어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져. 무너지니까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요 계약은요 무조건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요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을 위반한 계약은요 임의규정을 뭐해도 위반해도 그 규정이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사회는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 그러니까 임의규정을 위반했으면 이 계약은요 유효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법을 처음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똑같이 법을 위반했다. 이것도 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강행규정 위반의 법은 무효인데 비해서 임의규정 위반의 법은 유효입니다. 요 점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정리할 부분이에요. 법의 종류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 뭐? 강행규정. 두 번째 임의규정.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차후에요. 우리 민법 100조 동그라미 2항을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 법이에요. 이거 법이에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그럼 대충 무슨 뜻 같아요? 대충 주물을 뭐하면? 팔면 무슨 물건도 종물도 뭐해라? 팔아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뭐한다? 따른다는 얘기는 먼저 뭐 팔면? 주물을 팔면 주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물건을 팔면 뭐 또? 종물도 따르라.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갑이 시골에 수박을 키우는 수박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박밭이다 보니까 수박을 지키기 위해서 갑이 직접 지은 원두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박밭도 민법상 이거 물건이에요. 부동산입니다. 물건이고 원두막도 이것도 물건이에요. 그러면 갑은 현재 몇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개의 물건? 2개의 물건이나 하나 뭐? 수박밭이란 물건. 두 번째 원두막의 물건. 됐나요 지금? 그런데 오늘 그 수박밭을 상대방과 사고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계약서에 토지는 1억 원에 팝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박밭은 안 판다라고 특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박밭은 매도인이 뛰어가겠대 가져가겠다는 거야. 뭐는 파는데? 땅은 파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수박밭을 안 팔겠다고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 계약서는 지금 보는 100조 2항을 지킨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백조 2항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원두막은 수박밭에 주물의 처분에 뭐한다? 따른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수박밭이 물건이고 원두막이 물건이라면 수박밭이 당연히 주된 물건이겠지. 원두막이 종이라면. 그러면 뭐 팔 때? 뭐 팔 때? 수박밭 팔 때 원두막도 팔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당사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계약서에는 수박밭은 팔지만 원두막을 안 판다 되어 있으면 이 계약서는 이 100조 2항을 지킨 거야? 위반한 거야? 이거 위반한 거야.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뭐한대? 따른대. 그러면 당연히 뭐 넘어가면 토지가 넘어가면 수박밭 넘겨줘야 돼. 그런데 당사자가 법은 이런 법이 있는데 수박밭 안 팔겠다고 했잖아. 그럼 이 계약서는 법을 뭐 한 거라고? 위반한 거야. 뭘 위반했다고요?
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이 법의 성격이 무슨 규정이면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이면 저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슨 규정 위반이니까? 강행규정 위반이기 계약 무효예요. 그런데 이 규정이 관련이 없는 규정이라면 무슨 규정 위반한 거야? 임의규정 위반하면 저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집할 때 원두막을 안 파는 것은 요거 사회 경제 질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수박법 할 때 원두막을 안 파는 것은 농청 경제 질서와 관련이 있어, 없어? 하등의 관계가 없어. 저것은 팔들 안 파 내 자유 아니야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 규정의 성격이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이 돼버려. 이 계약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요게 사적 자체라고요. 요게 뭐라고? 사적 자체라고. 법은 있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굳이 여기까지는 과제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다시 우리는 머릿속에 법을 뭐하면 위반하면 감옥 가요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우리 이번 시간은 형법을 외우는 게 아니야 지금. 민법 시간이야. 민법은 감옥 가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 점을 따지는 거야 지금. 됐나요 지금? 그럼 질문. 제가 아까 법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를 뭐 한다고요? 제한한다고 했잖아. 이 법의 의미는 강행규정을 가리키는 거야? 임의규정 가리키는 거야? 둘 다를 가리키는 거야? 어? 임의규정은 뭐 해도 위반해도 유효.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라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 법의 의미는 강행규정을 의미해, 임의규정을 의미해, 둘 다 의미해. 강행규정만 의미해. 임의규정은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보셔봐. 법에는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수박법 할 때 원도막을 안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 무슨 규정은? 임의규정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지금. 잠깐만. 이런 생각. 그러면 제 식대로 표현하면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임의규정은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왜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을 만들었냐 그 얘기야. 그럼 차라리 뭔만 있으면 되지. 강행규정 있으면 되잖아. 근데 임의규정은 존재 이유가 있어. 보셔봐. 보셔요. 둘이 수박바닥 사고 팔면서 원두막에 대해서는 사겠다 안 사겠다 얘기가 없어. 원두막은 한 줄도 없단 말이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둘이 싸움 나요 안 나요 나중에? 갑이 가지고 있는 수박밭과 원두막이 있는데 그중에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계약서에는 뭔만 나와 있다고? 반만 사고 팔다고 나와 있어. 원두막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둘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 뭐라고 싸워? 매수인은 뭐라고? 매수인은 뭐라고? 야 수박밥 팔았으니까 당연히 원두막 따라와야지 라고 우길 거고 매도인은 뭐라고 그래요? 야 수박밥을 사기로 했잖아. 원두막 그런 적이 없잖아. 분쟁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면 이 계약서에 당사자가 원두막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때 이제 몇 조가 들어오라고? 백조 이항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 계약을 해석합니다. 잠깐만. 너희 둘이 원두막에 대해서는 사겠다 팔 때 없으니까 혹시나 모른다. 계약서에 너희 당사자의 의사가 없으니까 이때 몇 조 이하가 들어온다. 백조 이항이 들어온다고 지금. 됐나요 지금? 자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은 지금 입문과정이라고 표장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민법의 최고 난이도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어렵다고 그래요. 강의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유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입문과정이지만 들어보셔요. 자, 여러분의 삶은
법률 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 관계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 무슨 관계? 법률 관계와 두 번째 인간관계. 그러면 법률 관계 뜻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 불러. 법에 의해서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관계를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 부르고 인간관계는 뭘까요? 법이 아니라 종교나 양심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이걸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삶은 법률관계일까요? 인간관계일까요? 응? 인간관계, 법률관계. 거의 99%가 법률관계입니다. 잠깐.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나시고 집에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문제. 우리 기혼 남들 법적으로 집에 들어가야 돼? 들어갈 필요 없어? 아니면 법적은 아니지만 양심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거야?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혼인했잖아요. 혼인했으면 집에는 기어 들어가야죠. 그러면 집에 가는 것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양심상 들어가는 거야? 법적으로 들어가야 돼. 동거 의무가 있어. 법적으로 동거 의무야. 여기 동거 의무야. 아닌 얘기로 양심 들어가면 나는 집에 안 들어가. 내가 뭐하러 집에 들어가냐고. 들어가기 싫은데. 법적인 동거 의무입니다. 법적인 동거 의무야. 부부지간은 법적인 동거 의무야. 부부지간은 법률적 부야 의무가 무조건 주어져. 여러분 법률관계야. 아침 7시에 일어났어. 버스 탔어. 지하철 탔어. 법률관계, 인간관계야. 법률관계라고. 버스를 타는 것도 지하철 타는 것도 법률관계라고.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라고.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 법률관계, 인간관계야. 뭔 인간이요? 내가 인간관계면 내가 뭐하러 이 시간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냐? 지금 힘들게. 나 법적으로 강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법적으로 강의해야 될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건 법률관계야. 여기 법률관계라고. 여기 인간관계면 나 강의 안 해. 뭐하러 강의를 여기 하고 있어. 힘들게. 안 한다고. 여러분의 생활은 거의 99%가 다 법률관계입니다. 대표적 인간관계. 아직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니 다음 주도 빠르다. 한 9월 말 정도 되면 좀 낯이 좀 익을 거예요. 낯이 익으면 우리 형님들끼리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밥 한번 먹자고.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밥값 누가 내? 우리 젊은 애들처럼 더치 하는 거 말고, 자, 밥 먹자고 해서 밥값 누가 내? 우리 세대라면 대부분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내.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밥값 낼 의무 있어? 없어? 없어. 사람이 좋아서 호의를 베푸는 것 뿐이야. 이게 전형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법률관계의 지배를 받는다고 지금. 됐나요? 잠깐. 법의 종류 몇 개 있다고? 2개. 하나 뭐? 임의규정. 두 번째 강행규정.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만 배울 거라고요? 법률관계만 배울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이걸 다른 각도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삶은 위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걸 뭐라 한다?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삶. 두 번째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삶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거의 대부분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는 어려워요. 임의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삶은 여기는 법 중에서 강행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임의 규정이든 감형 규정이든 다 뭐야? 법이야. 여러분의 생활은 99%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만 그 법의 성격이 뭐일 수 있고, 임의 규정일 수 있고 강행 규정일 수 있어. 따라서 임의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은 이 법은 필요 없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임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 계약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강행 규정 위반했습니다. 그 계약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오늘 형성권 말고도 더 중요한 개념. 법의 성격 몇 가지 있다고요? 2개. 하나 뭐? 임의 규정 위반한 계약 유효 무효. 유효. 강행 규정 위반한 계약 유효 무효. 무효. 됐나요? 이 정도의 뜻은 정리하셔야 돼.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자, 그러면 자, 가볼게요. 여러분의 권리다. 여러분 권리니까 여러분 권리 행사 자유롭게 행사해라. 그런데 선을 하나 그어놨어. 여러분 이 선은 넘어가지 마세요. 이 선 넘어가 버리면 공공복리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뭐 하고자? 제한하고자.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뭐가 나온다고? 법이 나온다고. 법의 이름은 뭐라고? 강행규정이라고. 다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국민의 권리 제한인데 그 법의 성격이 뭔만 의미한다고요? 강행규정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를 뭐한다? 제한한다. 임의규정은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 임의규정은 뭐 해도 입안해도 무효라고요. 유효라고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자, 혹시 우리 중에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계실 수도 있고. 골프 회원권은 사고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원권은 양도 상속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양도 상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사원권은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성격이 무슨 규정이다 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대부분 양도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지금.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자, 두 번째 포인트. 강행 규정이 없습니다. 자, 보셔봐.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저는 요즘 눈만 뜨면 한 달 지나가는 것 같아. 눈만 뜨면. 제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먹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더 아시겠지만.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법이 마련되겠나요? 법이 못 따라오겠나요? 법이 못 따라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좀 들어보았을 것 같아. 우리 키스방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노래방은 뭐 하는데요? 노래 부르는데. 찜질방은? 자, 질문. 너 키스방은 뭐 하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좀 야식거리 하잖아 지금 상황이. 근데 키스하는 데인가? 키스방이
한 4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굉장히 서울에서 6개월 정도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법이 없어. 자방할 제목이 없다고. 자방할 제목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키스방이 굉장히 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유사성형교육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키스방 주의 없어요. 제 말뜻 이해했어요 지금? 시대가 뭐한다? 바뀐다. 바뀐 시대에 맞춰서 법이 있다 없다? 없을 때 국민의 생활을 뭐 해버리면? 방치해버리면 뭐라고요? 사회 개판되잖아. 잠깐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첩계약 금지하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 유부남은 어린 첩을 둘 수 없다라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 법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법이 없다고. 중요한 그 얘기야. 이중호는 금지하지만 첩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 법이 없으면 위법은 아니네. 잘한 건 아니지만 위법은 아니야. 법에서 명시했을 때 위법이지 법에서 명시하는 위법은 아니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근데 첩계약을 묵인해버리면 용납해버리면 사회에 뭐 돼요? 개판되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고 싶은데 일단 뭐에 의하고? 강행규정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강행규정이 없어. 그랬을 때 그걸 묵인해버리면 사회 개판되니까. 그래서 나온 원칙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은 제 식대로 표현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를 뭐 한다고요? 제한해. 잠깐만. 수업 시간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9월 4일부터 열심히 들어서 2024년 7월 달에 가서 27회 주택관리사 보 오늘 들어가지고 10달 열심히 들어서 27회 주택관리사 1차 민법 시험을 봤는데 60점 맞았어.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들었으면 그래도 눈 감고 풀어도 80점 나와야 한다고. 60점 맞으면 이게 사람이냐고. 사람 아니라고. 여기 뭐라고? 신의칙 위반이야. 뭐라고요? 자, 신의칙 성실의 원칙의 뜻이 뭐라고? 뜻이 강행규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뭐하고자? 제한하고자 나온 원칙이 신의칙입니다. 굉장히 입법조항이 애매모호해요. 그런 눈빛 안 좋아해요? 신의칙 위반이야. 그 눈빛 안 좋다고 신의칙 위반이라고. 제 뉘앙스 이해했어요 지금? 기준 없어. 기준 없어. 왜 그런지 이유 없어. 그냥 신의칙 위반이야. 대단히 위험한 입법조항이고 민법에만 있는 특수법조항입니다. 형법에는 절대로 이런 법조항 없습니다.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야. 죄를 정해놔야 형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민법은 뭐가 없어도 죄가 없어도 벌을 받을 수 있어.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뜻이 뭐라고? 존재 이유가 존재 이유. 강행규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뭐하고자? 제한하고자 나온 원칙이 뭐라고요? 신의칙입니다. 그 얘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에 맞게서 행동해라. 그런데 이 기준이 일정치가 않아. 상가집 가서 울어야 합니까? 웃어야 합니까? 기준이 없잖아. 어떤 상가집 가서는 웃어야 되고 어떤 상가집 가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없어. 수업 시간에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을 보내야 됩니까? 카톡을 안 보내야 합니까? 수업을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 그럼 답장을 해야 돼? 답장 안 해야 돼? 새끼한테는 답장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친구한테 술 먹자고 답장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제 뉘앙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 상황에 맞춘 신의칙입니다. 절대적 기준 없어 지금. 그걸 나중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사회적이라고 할 거예요.
민법에 있는 특수법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사회적의 의미가 뜻이 뭐라고? 존재 이유가 뭐라고? 존재 이유가 뭐라고? 강행기준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강행기준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뭐하고자? 제한하고자 나오는 원칙이 뭐라고요? 신의 측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행동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닌데 그 행동을 만일에 뭐 해버리면, 용인해버리면 사회에 개판되니까 너의 행동은 신의 측이 맞으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 판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 자식이 부모를 패는 것은 신의 측 위반입니까? 신의 측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팰 수 있나요? 패서 안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패서 안 된다고 하겠지. 근데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 뉴스 종종 60 먹은 아들이 90대 할머니, 어머니를 팼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페이로나 하고. 근데 저는 요게 사연은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때리면 안 됩니까? 제 아들 얘기. 제 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고3짜리 아들. 아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버지도 부모 노릇보다 맞아야 한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 마인드는 어찌게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부모를 공개하는데 제 아들 마인드는 뭐라 하냐면 부모도 잘못하면 맞아야 한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절대 공개합니까? 아니면 부모도 맞짓을 하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1번, 2번. 여러분도 무조건 2번이야. 여러분 제발 여러분 도덕 상상하지 마. 자, 어머니 나 늙은 엄마가 재산 10억 있어. 100억 있어. 죽기 전에 재산 준대. 나 있고 내 형 있고 내 동생이 있어. 나만 미워해서 형님하고 동생한테 이렇게 50억씩 줘. 난 안 줘. 그러면 이 부모 맞아야 돼 안 봐야 돼? 얘기해봐. 이래도 부모를 뭐 할 거야? 3남매가 있는데 부모가 뭔 노인네가 100억 중에서 큰오빠 50억 주고 막내 50억을 주고 나는 밉다가 안 줬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아 우리 부모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여러분은 2023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옛날 시대가 아니야.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대 상황에 맞는 판례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할 텐데 판례가 이해가 안 되는 판례가 나와. 이해 안 되는 판례가 혹시 첫 계약 요즘 있나요 없나요? 첫 계약. 주위에 첫 계약. 많이 있어. 근데 요즘은 첫 계약이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첫 계약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한테 첩이 있어. 저희 할머니 반응. 첩을 찾아가. 그래서 첩의 머리를 잡어. 2년 전전하면서 우리 영감에서 떨어지라고. 근데 요즘 저한테 첩이 있어. 제 아내의 반응. 첩 찾아가 안 찾아가? 안 찾아가. 바로 나한테 와요. 땡큐야 바로 이혼 청구야. 제 뉘앙스 이해하셨나요 지금? 옛날에는 첩을 찾아가서 첩관계를 부정하니까 첫 계약이 부각되었지만 요즘은 첩을 안 찾아간다니까? 남편 바람 폈어. 혹시나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실래? 첩을 찾아가실래? 아니면 남편한테 가서 이혼 청구할래? 이혼 청구하고 재산을 더 뜯어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요즘은 첩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제 말 뜻, 제 뉘앙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있든 나이가 없든 2023년의 가치관으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 가치관이 이해가 안 되는 판례가 많아. 근데 그 가치관은 그 당시 시대 반영이야. 오늘하고 틀리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신혼여행 갔을 때 비행기에서 담배 피웠어요. 괌이 아니라 태국 가는 베트남 비행기에서. 그 당시 담배 피웠던 것 같아요. 베트남 항공기 비행기 내에서. 근데 요즘은 담배 피우는 게 죄 아닌가요? 요즘 담배 피운 놈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3년 이내에 징역 3년 이상 차할 거야. 제가 봐. 담배 피울 데가 없어. 우리 흡연권 있는 거야? 흡연권 있는 거 아니야? 흡연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게 너무 침해당하고 있어. 그래서 담배 피우니까 죄가 되는 시대가 왔어. 지금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시간대로 하냐면 강행이 좀 눈에 보여. 근데 신의 측이나 반사회적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다만 그걸 용납해버리면 사회 개판되니까 그래서 무슨 원칙이 많이 나온다고요.
신의측이 반이 나오고 반사회적이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항상 머릿속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기능이 뭐라고? 기능은 뭐가 없을 때? 강행규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뭐 하고자? 제한하고자 무슨 원칙이 나온다고? 신의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한 장 앞으로 다음 주에 할까 볼게요. 자, 207페이지. 207페이지. 자, 민법 2조 줄 거예요. 민법 2조. 민법 2조 보세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의미 됐나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의 뜻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는 요거 뭐죠? 신의측만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신의측의 원칙이 뭔지, 그러니까 신의측의 존재 이유는, 신의 성실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존재 이유 칠판. 뭐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강행 규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뭐하고자? 제한하고자 나오는 원칙이 뭐다? 신의측이다. 민법에만 있는 특수법조항입니다. 다른 법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정도의 뜻은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두 가지만 가지고 가세요. 첫 번째, 형성권의 의미 기억하셔.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 관계가 변동된다. 다만 의사표시 말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변동되는 형성권도 있더라. 얘기 끝. 자, 두 번째, 우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생활한다. 법의 종류 몇 개? 두 개. 하나 뭐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다면 단만 정리. 임의규정 위반한 계약 유효 무효. 유효. 강행규정 위반한 계약 유효 무효. 무효. 이 두 가지만 갖고 하시면 오늘 여러분은 3교시 동안 밥값하신 거예요, 지금. 다음 주 요거 또 물어볼 거 아셨죠? 형성권의 의미가 뭡니까? 또 법에는 종류가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다면 임의규정 위반은 유효하지만 강행규정 위반은 뭐라고요? 무효이다. 요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